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것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 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바보는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 과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잠시 후 월드컵 특집 럭키 조카 1일 20이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엘TV 류주영의 텔레비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월드컵 특집 럭키 조카 1, 20입니다. 네, 오늘 럭키 뉴스도 주식 관련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약 10% 폭락하여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했으며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84로 거래를 마쳤으며 전일 종가 대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31.01포인트 내린 9083.54로 출발한 뒤 잠시 반등하는가 싶더니 이내 하락 전환하여 급격한 우향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에 오전 11시 40분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며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7번째입니다. 또 오더로서는 낙폭이 더 확대되어 2시 반쯤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돼 20분간 매매가 중단되기도 했으며 올해 들어 네 번째 서킷 브레이커 발동입니다. 이날 코스피의 고점은 9175.45, 저점은 8103.84로 변동폭이 971.61포인트에 달하며 이는 역대 최대 장중 등락폭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 증권시장에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합산 5조 7,925억 원을 투매했으며 기관도 5조 4,854억 원 순매도하며 외국기관과 함께 지수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11조 1,124억 원 순매수했으며 역대 최대 순매수인 가운데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선 1조 77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원 오른 1539.1원을 나타냈으며 코스피 급락 배경으로 우선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주가가 하락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진 점이 지목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과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25bp씩 기준 금리를 인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고 투자 심리는 위축된 탓이며 여기에 그간 코스피 급등을 견인한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한 점도 증원가는 한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번에 니케이 225 지수가 3.55% 하락하는 데 그친 데다 국주가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72달러대로 내리는 등 안정적이어서 증시 외부 충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이지만 한 키움증권 연구원이 유가와 미국 10년물 금리, 달러 등 지표에 큰 변화가 없어 매크로 악재 충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오늘 급락 배경으로는 반도체 쏘림 현상에 대한 단기적인 부작용을 꼽았습니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 시가총액 1위 쟁탈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제 쏘림 현상이 유독 심했는데 오늘 이들 종목에서도 외국인 중심으로 차익 실현 압력이 더 거세지다 보니까 이 같은 급락과 변동성 증폭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유안타 증권연구원도 조정의 원인은 반도체 대형주의 차익 실현 매물 추내 및 기술적 조정이라면서도 현재 펀더멘털과 매크로에서 코스피 상승 추세를 훼손할 문제가 발견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반도체 대형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폭락이 두드러졌으며 급락의 두 종목의 시총은 1,800조 원대로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재장주 급락에 유가 증권시장 시총도 6,707조 원으로 7,000조 밑으로 내려갔으며 또 SK스퀘어, 삼성전기, 현대차 등 시총 상위 15위권 종목이 모두가 파란불을 켰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46개 불과했고 859개나 하락했으며 13개는 보합이었습니다. 업종별로도 상승 업종이 없었으며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제조, 의료 정밀기기, 건설 등의 순으로 내렸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76.88포인트 내린 892.52로 장을 마감했으며 지수가 900선 아래로 무너지면서 5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가운데 지난해 말 종가는 925.47이었으며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개장 후 지수가 급락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9시 5분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며 코스닥 시장에선 내공기가 기간이 각각 3,097억 원, 1,339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이 4,61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 중에서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대부분이 하락했으며 상위 15위권에서는 니카겐 바이오만 올랐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종목수는 134개, 하락은 1,574개이며 26개는 보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월드컵 소식입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페널티킥 실축을 딛고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신기록을 작성하며 아르헨티나의 32강 진출을 확정지었으며 아르헨티나는 미국 텍사스주 데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북진 월드컵 조별리그 제2조 2차전에서 오스트리아를 2대0으로 격파했습니다. 자신의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통산 200번째 경기였던 알제리아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해트트릭 원맨쇼를 펼친 메시의 기량은 이날도 여전했으며 이번 대회 전까지 월드컵 통산 13골이던 메시는 앞선 1차전에서 3골을 못다쳐 미로슬라프 크로제와 타이를 이뤘습니다. 또 17호 골과 18호 골을 연달아 꽂아 넣으며 마침내 역대 최다 득점 단독 1위로 웃돌섰으며 대기록 작성까지의 관전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9분 나우타로 마르티네스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저들의 기대를 잡았지만 키크로 나선 메시는 가벼운 도움닫기 후 슈팅을 시도했는데
공이 오른쪽 골대를 크게 벗어나면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통산 7차례 월드컵 페널티킥 킥으로 나선 메시의 세 번째 슛축이었으며 메시는 10분 뒤 또 한 번의 찬스를 날린 가운데 마르티네스가 어렵게 연결해준 공을 잡은 메시가 곧바로 슈팅하는 대신 터치를 한 번 더 가져갔고 결국 오스트리아 골키퍼 알렉산더 슈라거의 다리에 걸리며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전반 38분 메시는 기어코 득점포를 가동하며 리드를 가져온 가운데 티아고 알마다가 왼쪽으로 밀어준 공을 파쿤도 메디나가 컵베스 연결했고 쇠도하던 메시가 지쳐오는 논스톱 슈팅으로 오른쪽 하단 골방을 흔들면서 자신의 17번째 월드컵 득점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의 대기로 행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후반 추가 시간 5분쯤 메시는 승부의 세기를 박는 18호 골이자 멀티골을 완성했으며 메시의 패스를 받은 훌리안 알바레스가 슈팅을 날린 게 골키퍼 선발에 막히자 흘러나온 공을 메시가 놓치지 않고 재차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그의 첫 슈팅은 수비벽에 막혔지만 메시는 끈질기게 다시 밀어 넣어 골만 정정한 걸 가르며 2대 승리의 세기를 박았으며 메시는 이번 대회 아르헨티나가 뽑아낸 5골을 홀로 책임지며 다시 한번 대체 불가한 에이스의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키리안 은바페가 본인의 A매치 100번째 출전 경기에서 월드컵 통산 16호 골 고지에 오르며 프랑스 상시 12강 토너먼트를 이끄는 가운데 프랑스는 오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I조 2차전에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1차전에서 세네갈을 3대1로 제압했던 프랑스는 2승을 거둬 승점 6으로 I조 선두에 올랐습니다. 또 27일 열리는 노르웨이와의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조 1, 2위를 확보해서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했으며 멀티골을 넣은 은바페는 월드컵 개인 통산 득점을 16골로 늘리며 역대 3인 후나 우드를 제치고 미로sla프 클로제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월드컵 통산 득점 1위는 이날 오스트리아 2차전에서 2골을 넣은 리오넬 메시이며 2018 러시아 월드컵과 카타르 월드컵에서 각각 4골과 8골을 몰아친 은바페는 이번 대회에서는 벌써 4골을 넣었습니다. 은바페의 멀티골로 이번 대회 득점 경쟁도 달아오는 중이며 현재 득점 1위는 5골을 넣은 메시이며 은바페가 4골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는 2패를 기록하면서 조별리그 탈락 가능성이 큰 가운데 세네갈과의 최종전에서 이기더라도 경은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4-2-3-1로 나선 프랑스는 전반 내내 원투브로 나선 은바페가 공격을 주도하며 이라크를 몰아붙었으며 전납 2분쯤 은바페가 왼쪽 측면을 돌파해서 낮은 크로스를 올렸고 흘러나온 공을 마니코네가 왼발로 슈팅했으나 골대를 벗어났으며 8분쯤에도 페널티 지역 안에서 흘러나온 공을 은바페가 오른발로 슈팅으로 마무리했으나 크게 벗어났습니다. 또 14분에는 마이클 오리스의 패스를 받은 은바페가 페널티 지역 바깥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으며 이라크는 또 전반 28분쯤 기회를 잡은 가운데 메르차스 도스키의 왼쪽 크로스를 알리 알 하마디가 헤더로 연결했으나 골문을 벗어났으며 또 42분엔 프랑스는 은바페가 다시 한번 페널티 박스에서 개인기고 이라크의 수비를 뚫어내며 추가골 기회를 잡았으나 이라크의 후세인 알리가 몸을 던져 태클해서 슈팅까지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후반에도 프랑스의 공세는 이어졌고 이라크는 슈팅 2개 그치며 끌어다닌 가운데 후반 9분쯤엔 은바페는 월드컵 통산 16호 골 고지에 올랐으며 이라크의 수비 시책을 놓치지 않은 우스만 덴벨레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공을 가로채 내줬고 은바페가 이를 오른발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후반 21분엔 앞서 은바페의 득점을 도왔던 덴벨레가 월드컵 본선 첫 골을 터뜨렸으며 우리스의 침투 패스를 받은 덴벨레가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왼쪽 아래를 갈라 3대0을 만들었습니다. 또 후반 31분 이라크는 알리 알 하마디가 왼쪽 크로스에 오른발을 갖다 대며
많을 골 기회를 잡았으나 공이 골대를 살짝 벗어났으며 또 45분에 은바페는 이라크 수비의 패스 실수를 가로채 해트트릭을 노렸으나 슈팅이 골대를 넘어가면서 무위에 그쳤습니다. 또 한편 이날 경기는 프랑스가 1등으로 앞선 채 전반을 마친 뒤 약천후로 하프타임 15분 포함해서 2시간 10분 동안 중단된 끝에 재개됐으며 폭우와 네오가 이어지고 번개 위험에 감지된 데 따른 조치였으며 피파 규정에 따르면은 경기장 반경 약 13km 이내에서 번개가 감지되면 경기는 30분간 중단되는데 번개가 다시 감지될 때마다 중간 시간은 새로 계산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날씨도 경기가 일시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아침 6시 50분쯤 중단돼 9시쯤에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하늘에 가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정도까지 오르며 남부지방과 제주는 흐리며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오늘처럼 동해 북부 해상 고기와 가장자리에 놓이겠지만 제주와 전남 경남 해안은 제주 남쪽 해상에서 북동주하는 저기압에 영향받습니다. 저기압 영향으로 내일쯤 제주에 비가 이어지며 전남 남부와 경남엔 새벽부터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오전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며 또 전남 남부와 경남 서부 내륙은 밤이 되면 비가 먹겠지만 강원 남부 동해안, 경상 해안, 경남 동부 내륙 등 동해안 쪽은 모레 오전이 지나야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5에서 30일 비가 더 오며 다른 지역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와 독도에 5에서 40, 부산, 울산, 경남, 암야men 5에서 30, 강원 남부 동해안, 전남 남부, 경남 내륙,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10입니다. 또 내일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14에서 20,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30이며 아침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 또는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낮 기온은 평년 기온과 비슷합니다. 주 도시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에서 30, 인천 19에서 29, 대전 18에서 26, 광주 20에서 26, 대구 18에서 23, 울산 19에서 22, 부산 20에서 23입니다. 풍남특보가 내려진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남해 먼바다, 제주 해상에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0에서 60으로 거세게 불며 물결도 1.5에서 3.5도 높게 입니다. 또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내일까지 시속 30에서 45의 강풍과 높이 1.5에서 2.5의 물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또 동해안이 오늘 너울이 유입된 뒤어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 해안에 너울이 밀려오며 너울을 이어서 해안으로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고 때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치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도 북지 월드컵 경기 치러졌는데 일단 오늘 경기 결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새벽 2시에는 아르헨티나 대 오스트리아 경기 치렀는데 앞서 뉴스에서 전해드렸듯이 2대0으로 아르헨티나가 이겼고요. 그리고 이어진 프랑스 대 이라크에서는 3대0으로 프랑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외에도 노르웨이 대 세네갈에서는 3대2로 노르웨이가 승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요르단 대 알제리에서는 2대1로 알제리가 승리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주로 I조하고 J조 2차 전으로 치러졌는데요. 일단 내일 경기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K조 2차전과 A조 경기가 치러질 텐데요. 먼저 내일 새벽 2시에는 포르투갈 대 우즈베키스탄의 경기가 치러지겠고요. 또 5시에는 잉글랜드 대 가나 경기도 치러집니다.
또 이어지는 8시에는 파나마 대 크로아티아 경기가 치러지겠고요. 마지막으로 11시에는 콜롬비아 대 콩고 민주공화국이 치러집니다. 특히 새벽 2시에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그 슈퍼스타 선수가 나올 텐데 과연 호날두는 어떤 경기로 치러질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내일은 K조하고 A조 경기 치러질 텐데 이게 마지막 2차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2차전 마지막 경기니까는 2차전 경기 끝까지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럭키뉴스를 마칩니다. 저는 잠시 뒤 럭키드로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6월 23일 럭키 주가 1, 20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 드로우도 진행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씩 추첨을 합니다. 그 결과를 1등과 2등 플러스로 나눠서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추첨을 진행하고요. 네, 일단 추첨은 계산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더해서 200으로 나눈 후 20씩 나눠 빼고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이후 그러면 나머지 수가 나올 텐데요. 그 나머지 수를 1등으로 당첨시킵니다. 그리고 2등 보너스는 1등과는 동일하지만 대신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개를 다 더하게 되고요. 6개를 다 더한 후 200으로 나누고 20씩 나눠 빼고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2등 보너스에 대한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2등 보너스로 당첨시킵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1등과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오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벤트 간략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저희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게시판에 가셔서 예측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그냥 댓글에 달아주면 됩니다. 다만 댓글을 달 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감 시간에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예측 이벤트 개최할 때마다 언제든지 마감 시간을 가리게 될 텐데요. 언제 끝나냐면 바로 개장날 저녁 6시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즉 6시 이전에 참여했을 경우 당일 추첨이 인정되는 반면 그 시간 이후에 참여를 했을 경우 다음 날에 추첨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벤트 마감 시간은 개장날 저녁 6시니까는 이 점 참조해 주시고 시간에 맞게 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을 할 때 좀 얌전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20까지의 숫자이고요. 그리고 한 개만 적어야지 참여가 인정됩니다. 만약에 부적절하게 적거나 아니면 여러 개 이상으로 적을 경우 참여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1에서 20이고 하나만 적어야 인정되니까는 얌전하게 잘 적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일단 1에서 20이니까는 다시 한번 얌전하게 잘 적어주시고요. 일단 럭키조카 1위씩 예측 이벤트는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께 많은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추첨으로 진행을 할 건데 또 추첨 진행에 앞서 또 단위가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중심으로 계산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거래량은 1000주에서 만주로 바뀌게 되고 거래대금은 100만원에서 억원 단위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량은 맨 오른쪽에는 숫자 하나가 없어지고 거래대금은 맨 오른쪽인 숫자 2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순차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순차적으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한 번만 전해드립니다.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요. 잘 듣고 많은 추첨 있기를, 많은 당첨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수요일일 텐데 수요일 앞두고 어떻게 될지 좀 많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천천히 전해드릴 테니까는 다시 한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준비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월 23일 럭키주가 120 추첨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코스피의 거래량입니다. 코스피 거래량은 48,874만 주입니다. 다음은 거래대금입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61만 4,285억 원입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의 거래량입니다. 코스닥 거래량 79,743만 주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의 거래대금입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86,554억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다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4개를 다 더하면 얼마인지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6자릿수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는데요. 네, 간단히 적으셔서 올리시면은 저희가 추후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기다리면서 얼마가 나올지 좀 적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직접 계산하면서 얼마가 나올지 좀 뚜렷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계산 시간이니까는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저희는 계산한 뒤에 다시 한번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얼마라고 적으셨는지 좀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일단 힌트를 공개하겠습니다. 힌트는 82만 대입니다. 82만 얼마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몇 초만 더 주고 난 뒤에 바로 정답을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1등까지 합한 결과는 얼마인지 이제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등까지 합한 결과는 바로 82만 9,456입니다. 82만 9,456이 나왔습니다. 이 값으로 반영이 됐고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선은 200으로 먼저 나누게 될 겁니다. 2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4147.28이 됩니다. 하지만 먼저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면 207번 뺍니다. 그러면 207 곱하기 20은 4140, 즉 4140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값에 4140을 빼면 7.28입니다. 하지만 소수점도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까지 제거를 하면 오늘의 당첨 숫자는 바로 7, 즉 7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7층이 당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당첨된 숫자는 7, 즉 7층이 됐습니다. 7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코스피 200, 이 코스피 200, 즉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을 진행합니다. 2등 보너스도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는 2등 보너스도 다시 한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코스피 200, 즉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을 진행합니다. 먼저 2등 보너스의 거래량 살펴봅니다. 2등 보너스 거래량 19,678만 주입니다. 네, 다음은 2등 보너스의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은 57만 3,908억 원입니다. 일단 이렇게 됐고요. 이제 6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은 이번에는 7자릿수도 적으시면 되고요. 7자릿수 적으셔서 올리시면은 저희가 정답이 맞는지 일단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직접 계산하고요. 시청자분들은 얼마가 나왔을지 예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계산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산을 다 했는데 일단 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힌트는 바로 142만 대입니다. 142만 대인데요. 142만 얼마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몇 초 동안 더 준 뒤에 일단 바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 얼마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바로 142만 3,042입니다. 142만 3,042가 나왔습니다. 142만 3,042인데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먼저 200을 나눕니다. 200을 나누면 7,115.21이 됩니다. 이 값인데요. 7,115인데 20을 넘깁니다. 20을 몇 번 넘기냐면 355번 넘깁니다. 그거보다 355번씩 빼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355 곱하기 20은 7,100, 즉 7,100을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7,100을 빼면 15.21입니다. 하지만 또 소수점도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수점마저 제거를 한다면 오늘의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바로 15, 즉 15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는 15층이 당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첨이 모두 끝났고요. 이제 여기서 오늘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당첨 결과입니다. 1등은 7층이고 2등 보너스는 15층이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7층과 15층 맞춰주신 분들께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좀 많은 신화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월드컵 경기, 오늘은 주로 I조하고 J조가 치러졌는데요. 특히, 리오넬 메시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월드컵 통산 18골로, 이렇게, 18골로, 이렇게 해서 월드컵 득점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메시의 신화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한편 또 프랑스 대 이라크의 경기에서는 3대0으로 완파했는데 키리안 은바페가 14분에 선제 결승골을 받고 54분에도 추가골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은바페는 16호 골까지 가면서 어느 선수랑은 좀 동률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좀 프랑스 대 이라크 경기에서는 좀 변덕스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 전반전 끝날 때 포그와 네오가 쏟아지면서 경기가 2시간 가량 중단됐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천후로 인해서 어쨌든 경기가 좀 중단되기는 했는데 좀 긴 시간 동안 중단되지 않을까 관중분들께서는 너무나 걱정스러웠던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또 노르웨이 대 세네갈에서는 3대1로 꺾었는데 특히 에릭 호란이 득점을 했고 또 세네갈의 경우 이스마일라 사르가 2골을 넣으면서 막판까지 초과했으며 또 호란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또 승부를 가는 결정적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떠셨는지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것 같았는데 오늘은 I조하고 J조 경기가 치러졌는데 좀 재밌을 만한 경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I조하고 J조 경기 다시 한 번 더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또 끝으로 내일 경기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면 내일은 주로 K조하고 L조의 2차전 경기가 치러집니다. 특히 내일은 마지막 2차전이 치러질 텐데 마지막 2차전 경기 어떻게 될지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2차전 경기 마지막 날이니까요. 마지막 날까지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SBS에서 골대있는 그녀들 방송으로 인하여 내일은 평소보다 30분 빠른 8시에 진행합니다. 따라서 내일은 8시에 진행하니까요. 시청자분들께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럭키 조카 120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